인하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문항 2번 도표 문제 보겠습니다. 인하대는 2015학년도 모의고사에서 기존의 도표 문제 출제 스타일을 다른 모습으로 선보였습니다. 기존에는 수치를 계산하는 이런 비례식 관계를 계산하는 데 주력을 두었다면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도표의 의미를 추출해서 고령 인구가 청소년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그러한 주장 자체를 도표를 토대로 반박을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역시 도표를 토대로 서술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표를 읽어내서 전체 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서술하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더 주력을 두고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기존 문제를 가지고 수리적 접근의 문제에 익숙해져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표 속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그러한 연습도 동시에 병행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던지 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자료를 활용해서 정년의 연장이 청년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역시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도 결코 자기 나름의 이러한 상상력을 절대 발휘하지 마시고 철저히 도표를 토대로 해서 추론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셔서 답안 작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개별 도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에서는 고령층의 비율이 2003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역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는 고용률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역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전체적인 현황인 만큼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을 기점으로 고령층의 생산인구가 청년층을 앞질렀으며 고용률의 양쪽 고용률의 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본격적인 분석은 나머지 다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에서는 기간별 실업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호간의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연동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고령층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실업률의 추이가 유사한 모양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업률이라는 것이 경기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취업을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계층의 실업률이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난 뒤 경기 부양 등 외적 변수를 더 부양하고 활성화하는 데 치중해야 된다 이러한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라에서는 세대 간의 직종의 격리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D15 그리고 D25, D24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의 의도가 어차피 청년과 고령인 만큼 D15의 경우 격리지수가 72.2 그리고 25가 66.2 그리고 14는 51.8이라는 사실로부터 각각은 어떻게 일하는 분야, 직종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층이 특정한 일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곧바로 위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라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능력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하나의 일자리를 가지고 양쪽이 경쟁을 하는 관계로 보는 것은 올바른 상황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지적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마에서는 정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 청년층의 순채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임금 피크제를 함께 도입한 경우 이제 어떻게 제조업과 그리고 비제조업 그리고 전체적인 청년의 순채용이 늘어났다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정년의 연장이 모든 산업 분야에
청년의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임금 피크제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을 마와 바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정년의 연장이 청년의 취업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다. 다해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실업자 수 변화가 같은 방향성을 갖는 데서 할 수 있듯이 두 연령층의 취업은 대체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라를 보면 D15, D14의 격리지수가 각각 72.2, 51.8로 다른 세대보다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일자리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셋째, 마에서 제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오히려 청년층 채용이 29.5%나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정년의 연장이 청년의 취업을 감소시킨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바에서 보듯이 임금 피크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청년층의 채용이 제조업, 비제조업 등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상생 방안으로는 우선 다를 참고하여 경기 진작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 라를 바탕으로 각 연령층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대 간 직종이 중복되는 분야는 직무 공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와 바에 따라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청년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임금 피크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비판 그리고 대안의 서술에 있어서도 모두 도표를 철저하게 활용한 그러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